우리가 JSON RPC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 echo 함수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add라고 하는 함수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 쪽에다가 함수를 만들어 놓고 등록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죠. 근데 이제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를 뽑아서 자, 조회를 해서 그거를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자, 그런 기능도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한번 같이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JSON RPC 모듈, 즉 핸들러라고 하는 걸 만들고 등록하는 거는 이제 한 두어 번 해보니까 조금 익숙해졌죠. 예, 그러니까 자, 그대로 일단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핸들러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파일 만들기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listuser.js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이게 JSON RPC 핸들러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var listuser라고 하고 펑션 이렇게 하고 파람스와 콜백을 파라미터로 받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module.export라고 하고요. listuse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자, 우리 add.js에서 했던 거 있죠. 자, 요거 거의 공통으로 쓰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RPC에 list user 호출됨. 그래서 파라미터 어떤 게 넘어왔는지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이 app.js에서 자, 우리 서버가 로딩이 다 되고 나면 자, 서버가 실행이 되면 데이터베이스 로더라고 하는 게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db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로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역 변수로 위에 모듈을 불러와서 할당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전역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리스트 유저라고 하는 데서 자, 전역 변수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걸로 접근할 수 있어요. 글로벌 점 자, 데이터베이스 로더라고 하는 걸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로더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본다면 자, 책하고 다르게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로더라는 이름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f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객체가 참조가 됐다라고 하면 자, console.log라고 해서 자, 데이터베이스 객체 참조함. 자, 정상이라는 얘기죠. 자, else라고 하면 자, 참조가 안 됐다라고 하면 되겠죠. console.log라고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객체 없음. 자, 참조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자, 클라이언트에도 에러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callback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에러 객체를 보내주게 됩니다. 에러 객체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자, 에러라고 하는 객체를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그 안에는 코드를 넣고요. 뭐 예를 들면 뭐 410번 코드를 넣고 메시지라고 해서 자, 데이터베이스 객체 없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콜백을 호출하면서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로 이제 에러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리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밑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참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로더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만든 거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몽고DB 데이터베이스니까요. if database.db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참조를 한다. 그죠? 그러면 자, 데이터베이스 뭐예요? user model find all 이라고 해서 자, 결과를 받으면 되겠죠. 에러와 리절츠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를 받아서 클라이언트로 바로 다 넘겨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일단 if라고 해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클라이언트로 그 에러를 보내줘야 되겠네요. 여기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들여쓰기 해주도록 합니다. 자, 똑같이 그냥 410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메시지라고 해서 에러 메시지가 뭔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턴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회가 됐을 거예요. 그럼 조회가 됐다라고 하면 그 조회된 정보를 클라이언트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results라고 하는 게 조회가 되면 있을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전송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variable output이라고 해서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하죠. 배열 객체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포문을 돌리고요. C스타일 포문을 i는 0, i라고 하는 게 리절트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리절트라고 하는 거 안에 i번째 요소에는 점 밑줄 긋고 doc라고 하는 게 있고요. id라고 하는 것과 name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자, var current id라고 받고요. 이거를 var current name이라고 받는다라고 하면 이걸 넣어줄 수가 있겠죠. output.push라고 해서 자,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준다. id는 current id, 그 다음에 name은 current name으로 넣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output에다가 push해서 배열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거를 callback이라고 해서 자,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만약에 리절트가 없으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else라고 하고 자, 에러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no results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제 list.user.js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를 핸들러 info에다가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list user, 그 다음에 list user라고 하는 메소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면 되겠죠. 리스트 유저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하나 구성을 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에 퍼블릭 폴더 안에다가 파일 만들기를 하고 리스트 유저.html이라고 하는 자, 파일을 하나 구성을 합니다. 리스트 유저.html 파일이 기존에 있네요. 다른 용도로 우리가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rpc라고 하고요. 리스트 유저.html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자, add라고 하는 함수 만들었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죠. 그리고 이 안에서 요청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훨씬 쉽죠? 우리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죠? add가 아니라 list user가 될 텐데 list user는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해버리죠. 자, 요청하기만 있고요. 결과가 오면 그 결과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파라미터 받는 게 없어요. 이거 삭제를 하면 되고요. 자, 배열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도록 이렇게 바꿔줍니다. 메소드는 list user라고 하는 서버 쪽에 등록된 rpc 함수로 출한다니까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응답을 받아서 화면에 표시해 주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만 해도 결과를 여러분이 받아서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실행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그 리스트 유저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글로벌로 참조했잖아요. 근데 이 app.js에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로더로 이닛을 했을 때 그때 global.database equal database loader로 하나 더 등록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고 저희 한 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명시적으로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전역 객체 쪽으로 참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global.database를 데이터베이스 참조해서 구성하도록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버를 실행해 보면 되겠죠. 자, node app.js로 서버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웹브라우저 쪽에서 rpc 밑줄 긋고 list user.html 한 다음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서버 쪽에서 조회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비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충분히 여기 리스트가 조회돼서 보일 수가 있겠죠. 요것만 따로 뽑아서 별도로 이제 div 태그나 이런 데 안에다가 또는 테이블 태그나 이런 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조회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네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 보면 우리가 결과물이 넘어왔을 때 그 결과물 처리하는 거를 프로세스 리스판스라고 하는 별도의 함수로 분리해서 만들거나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구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데이터 부분을 암호화하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설명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